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할 작품은 저희 채널의 창작 소설 봉산제의 비밀 5번째 이야기입니다. 느티나무가 있는 뒤뜰 너머의 오래된 연못에서 서희는 돌담에 몸을 숨기고 연못 쪽을 훔쳐보았는데요. 그곳에는 민중과 민지, 그리고 김씨 유령과 정씨 유령이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민중과 민지를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김씨 유령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정씨 유령은 민지의 뺨에 입을 맞추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령들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만족감에 차 있었고 아이들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듯 키득거렸다. 그것은 순수한 놀이가 아니었다. 마치 악마의 의식처럼 은밀하고 끈적했다. 서희는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저것들은 아이들을 영원히 타락시키려 한다. 그녀는 돌담 뒤에서 뛰쳐나왔다. 민준, 민지, 지금 당장 방으로 돌아가. 서희의 비명에 유령들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민지와 민주는 돌아서서 서희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형 같은 순수함이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희를 응시하며 나이답지 않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저희를 괴롭히려고 없는 것을 봤다고 하잖아요. 연못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다음 날 아침, 서희는 혼자 끙끙 앓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박씨 할머니의 방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밤에 연못에서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김씨와 정 선생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유령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유령에게 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렸다.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아궁이의 불을 다루는 데만 집중할 뿐 서희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가씨, 어젯밤은 달도 없었고 바람도 차지 않았습니까? 산골에 오래 살다 보면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정 선생과 김씨 이야기는 오래된 소문일 뿐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할머니의 태도는 서희가 유령의 존재를 이야기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에 할머니는 두려워하며 과거사를 털어놓았지만 이제는 서희를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봉산제의 오래된 질서와 현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자연적인 공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당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할머니, 저도 제가 미쳐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돕지 않으시려면 이 집에서 나가세요. 유령이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도 김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서희는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통보했다. 그날 새벽, 박씨 할머니는 봉산제의 침묵과 질서를 지키는 길을 택하고 조용히 보찜을 싸서 고택을 떠났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미리 짐을 꾸려 놓았던 듯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서희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유령들로 가득 찬 봉산제라는 미로 속에서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극한의 고립 속에 사로잡힌 윤서희는 마침내 파국적인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아이를 구원하려면 유령의 실체를 강제로 대면시켜야 했다. 그날 밤, 봉산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서희는 호롱불을 들고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민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소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지만 입가에 희미하게 떠오른 미소는 서희에게 불길한 평화처럼 느껴졌다. 서희는 민지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도 곧 자신과 민준에게 닥칠 일에 대한 전율에 몸을 떨었다.
서희는 조용히 민준을 깨웠다.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눈빛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견하고 기다려왔다는 듯했다. 민준아, 선생님이 너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내 영혼을 가져가려는 악마의 실체를. 서희의 목소리는 광적인 확신과 절박한 모성의 사이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서희는 차가운 민준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사당으로 향하는 길목은 느티나무의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다. 그들의 작은 호롱불은 길을 비추기보다 주위를 둘러싼 깊은 어둠의 장벽만을 더욱 강조할 뿐이었다. 공산제의 고요는 짖어질 듯 팽팽했고 그들의 발소리가 자갈 깔린 마당을 밟을 때마다 고요를 깨뜨리면 알카로운 소리를 냈다. 서늘한 밤 공기는 폐부를 찔렀고 서희는 마치 제사를 지내러 가는 제물처럼 자신이 봉산제의 묵은 업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렇게 그들은 가장 오래된 죄가 묻혀 있는 사당 앞들에 도착했다. 서희는 민준을 사당의 오래된 돌계단 앞에 세웠다. 호롱불을 내려놓자 빛이 사그라들었고 느티나무 그림자와 사당의 묵은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서희는 두려움 때문에 입술이 바싹 말랐지만 이미 아이를 구원해야 한다는 광적인 사명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에 잡힌 채 무감각한 인형처럼 서 있었다. 그의 고요함은 서희의 절박함을 더욱 짓눌렀다. 서희는 덜리는 시선으로 어둠을 훑었다. 그녀의 심장은 광란의 북소리처럼 뛰었고 눈앞에는 김시유령의 배옷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민준아, 봐. 저기 왔어. 내 뒤에, 내 눈앞에. 너와 함께했던 악마가 여기 있어. 민주는 미동도 없었다. 소녀는 서희가 가리키는 곳을 응시했으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순수한 무표정만이 떠 있었다. 서희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유령에게 조종당하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서희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절박했던 구원의 몸부림은 마침내 파멸적인 울부짖음으로 터져나왔다. 나와, 여기 있어. 너의 더러운 손을 민준에게서 떼.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울부짖었다. 그 외침은 봉산제 전체를 찢어놓았고 곧 사당 내부에서 하는 차갑고 비명 같은 메아리가 되돌아와 서희의 귓속을 때렸다. 그것은 마치 봉산제에 갇힌 모든 원한이 서희의 절규에 화답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희의 눈앞에 김시유령이 느릿하게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낡은 베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사내. 그의 형체는 달빛을 투과하는 듯 희미했으나 민준을 향한 집착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시선만은 너무나 명확하고 강렬했다. 서희는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유령을 가리켰다. 갈등의 극점이었다. 봐, 민준아, 봐, 저기 서 있잖아. 너를 망치려는 저 악마를 보란 말이야. 민주는 서희의 손길 아래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희가 가리키는 허공을 응시했다. 서희는 소년의 눈빛에서 공포를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민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순진했다. 서희는 필사적이었다. 만약 민준이 유령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서희 자신의 망상이었음이 증명되는 셈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김씨 유령을 보게 했다. 말해, 저기 서 있잖아. 너의 영혼을 원하잖아. 민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유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명이 아니었다.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서희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순수한 부정이 그녀의 모든 확신을 뒤엎었다. 그녀는 광기에 사로잡힌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거짓말 마. 너도 타락했구나. 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어. 서희는 울부짖으며 민준의 몸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녀의 비명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주는 더 이상 서희의 시선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소녀는 서희의 품 안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민주는 서희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극한의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저 이제 자유로워요. 그리고 소녀는 서희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서희는 자신이 본 유령이 실존했다고 믿었고 그것을 민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민준은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서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뒷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